데이터를 다루는 마지막 단계는 시각화입니다. 숫자만 보면 쉽게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그래프로 그리면 데이터의 흐름과 특징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파이썬의 대표적인 시각화 라이브러리인 매플립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파일 temp.csv에서 날짜와 평균 기온을 선 그래프로 표현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카타르 월드컵 기간 동안 기온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 여러분들이 직접 코드를 조금만 수정하면 예를 들어서 자신의 생일을 기준으로 매년 기온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데이터에서 가장 더운 날과 가장 추운 날을 쉽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즉,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터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를 불러오고 정제한 과정을 이제는 직접 시각화를 해보겠습니다. 코드에서는 먼저 temp.csv 파일을 불러오고 한글 폰트가 깨지지 않도록 나눔 발음 고딕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날짜열에 있는 불필요한 문자 역/t를 제거해서 데이터를 정제해으로 깔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필터링인데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기간인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데이터만 선택해서 그 구간의 평균 기온 변화를 선 그래프로 그렸습니다. 오른쪽의 그래프를 보면요. 월드컵 기간 동안 기온이 전체적으로 서서히 내려가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면 X축에 날짜 레이블이 너무 빽빽하게 붙어 있어서 가독성이 떨어지는데요. 이 부분을 다음 단계에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X축 날짜가 너무 빽빽하게 겹쳐져 있어서 가독성이 떨어졌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X축 날짜를 회전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plt.xtix 로테이션은 45도, 사이즈는 6코드를 추가했는데요. 즉, 날짜 레이블을 45도로 회전시키고 글자 크기를 조금 줄여서 더 잘 보이게 수정을 한 겁니다. 오른쪽에 함수의 주요 매개 변수가 있는데요. 로테이션은 글자를 회전시키는 각도로 0, 45, 90도 등이 있고요. 사이즈는 글자 크기를 조정하고 폰트 웨이트, 컬러, HA 등도 설정이 가능한데요. 글자 굵기나 색상, 정렬까지 설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면요. 그래프가 훨씬 깔끔해지고 특정 날짜의 기온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단순히 그래프를 그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독성을 높이는 시각화 기법이 중요한 점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날짜 데이터에서 특정한 패턴을 가진 값만 필터링을 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코드를 보시면 df 날짜 str.contains -05 -05 구문이 있는데요.
즉 날짜에 빼기 05 빼기 05 이것은 5월 5일이 포함된 행만을 추출하게 됩니다. 오른쪽 결과표를 보면 2011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5월 5일에 대한 평균 기온, 최저 최고 기온이 잘 추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를 시각화하면 매년 어린이날의 기온 추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str.contains 함수는 특정 문자열을 찾을 때 유용한데요. 여기서는 빼기 05 빼기 05를 검색해서 원하는 날짜만 추출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주요 매겨 변수가 오른쪽 하단에 있는데요. PAT는 문자를 찾거나 정규식을 사용할 때 사용하고요. 케이스는 대소문자 구분을 할 때, 레젝스는요 정규식 사용 여부를 지정하고요. NA는 결집값에 대한 처리 방식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단순히 전체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라 특정한 날짜나 패턴을 뽑아서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앞에서 2011년도부터 2022년까지 매년 5월 5일의 데이터를 추출했는데요. 이번에는 그 중에서 최고 기온을 시각화했습니다. 왼쪽 코드를 보시면 plt.plot dfverse 날짜 dfverse 최고 기온을 사용해서 연도별 최고 기온을 선 그래프로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plt.xtix 로테이션 45를 적용해서 x축의 날짜 레이블을 45도 기울여서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매년 어린이날의 기온 변화가 한눈에 파악이 되는데요. 특히 2018년과 2022년의 최고 기온이 다른 해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각화를 하게 되면 단순한 표에서 보이지 않던 연도별 패턴과 추세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만든 그래프에 이번에는 각 데이터 값 최고 기온을 직접 표시해 보겠습니다. 왼쪽 코드를 보시면 for I, V, in, enumerate, dfverse 최고 기온 구문을 통해 각 연도의 값을 하나씩 꺼내오게 되고요. plt.text I, v 플러스 1, 그 다음에 strv, ha는 센터, 컬러는 블록을 사용해서 해당 데이터 포인트 위에 숫자를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프를 보는 사람이 특정 연도의 정확한 기온값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도는 15.5도, 2017년도는 26.5도, 그리고 2018년도는 27.0도로 가장 높았다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그래프가 보여주는 전체적인 흐름과 함께 정확한 수치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훨씬 더 명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데이터에서 최고 기온이 기록된 날을 자동으로 찾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코드를 보시면 df 최고 기온 idx max를 통해서 최고 기온 값을 가진 행의 인덱스를 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
ILOC 함수를 이용해서 해당 행 전체를 가져오면 최고 기온이 기록된 날짜와 온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실제 결과를 확인해 보면요. 오른쪽 첫 번째 그림인데요. 2018년 8월 1일에 39.6도라는 가장 높은 최고 기온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극단값을 분석하면 특정 기상현상이나 기후변화 추세를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 활용된 판다스의 유용한 메소드를 살펴보면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데요. IDX max는 최대값을 가진 행의 인덱스를, 반대로 IDX min은 최소값을 가진 행의 인덱스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ILOC는 인덱스 이름 기반으로 접근하고요. LOC는 행번호 기반으로 접근을 해서 사용합니다. ILOC에서 I는 인덱스고요. LOC는 로케이션을 의미합니다. 즉 판다스의 이런 인덱스 기능들을 활용하시면은요,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값들을 쉽고 빠르게 추출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높은 기온을 확인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가장 낮은 기온이 기록된 날을 찾아보겠습니다. 왼쪽 코드를 보시면 DF 최저기온 IDX min을 통해서 최저기온을 기록한 행의 인덱스를 구하고요. 그 값을 ILOC를 불러와서 해당 날짜와 온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 상단의 결과를 확인해 보면요. 2021년 1월 8일에 18.6도라는 가장 낮은 기온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석은 단순히 하루만 찾는 데 그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인 모든 날 찾기, 월별, 계절별 최고기온과 최저기온의 비교, 연도별 평균 기온변화 추이 분석, 급격한 기온변동 탐지 등과 같은 확장된 분석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판다스의 IDX min과 같은 함수와 조건 검색을 활용하면 실제 기후 데이터 분석에서 다양한 문제 해결에 응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의 기본을 순서대로 배웠는데요. 먼저 매플립을 통해 선그래프, 막대그래프, 파이차트 같은 다양한 그래프 유형과 활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 단계에서 특수문자 제거, 데이터 필터링, 결측치 처리 등 분석 전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 작업인 데이터 전처리를 배웠습니다. 이후에는 실생활 데이터 시각화로 확장해서 예를 들어서 월드컵 기간의 기온 변화나 개인 생일의 기온 기록을 분석해 보면서 데이터 분석이 단순한 숫자 처리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의미를 찾는 과정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다스 활용을 통해서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조작, 조건부 필터링, 시리즈 추출 등 핵심 기능을 익히며 본격적인 데이터 분석에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종합하면 앞으로는 훨씬 더 복잡한 데이터셋을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데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즉, 오늘 배운 과정은 여러분이 실제 현장에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